자, 어제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선을 심하게 넘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전현희입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전현희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다라고 소리를 쳤고 실제 청문회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전현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소가리를 누구 때문에 더 많이 냈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준 반성하세요.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자, 보시는 것처럼 마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죠. 그냥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 진짜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국민의힘은 전현희와 관련돼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실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라면서 전현희에 대해서 강력 비판을 했고요. 더 나아가 민주당을 향해서 공식 사과 요구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좌파들은 꿈쩍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팩트는 체크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명품 파우치 종결과 관련돼서 권익위 간부가 사망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가지고 권익위가 결과물을 내놨는데 그런 가운데서 권익위 간부가 실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라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있느냐? 없어요. 왜냐? 실제 사망했던 권익위 간부는요.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헬기 사건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와 관련돼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 혐의점이 없다고. 그래서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부검 없이 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전현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서 소리를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 중에 억지인 거죠. 무엇보다 저는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전현희 씨 자신의 소속을 몰라요? 지금 전현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법사위입니다. 그리고 어제 열렸던 청문회가 뭐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임은정 한 명만 출석한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권익위가 법사위 피기갑니까? 아닙니다. 권익위는요. 국회 정무위에서 담당을 해요. 법사위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법사위랑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더군다나 검사 탄핵 청문회인데 왜 난데없이 권익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말하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뭐 하는 겁니까? 전현희가 쇼 중에 쇼를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저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전현희 그리고 민주당한테. 지금 전현희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파우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벌써 이재명 관련 사건의 사망자가 6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현희 주장에 따르면요.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면 이재명은 연쇄살인범입니까? 맞잖아요. 6명이잖아. 당신들 주장에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그럼 저희가 물어볼게요. 실제 외신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덴저러스 왜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민주당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실제 지금의 공직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민주당 좌파들입니다. 한 예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방통위가 있어요. 네,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이례적으로 3일치기나 열어서 방통위 직원이 쓰러졌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증거 찾겠다면서 방통위에 몰려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2, 3차 청문회까지 단독 의결했습니다. 오죽하면 방통위 직원들이 힘들다,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호소를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정말 공직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지금의 공무원들을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민주당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전현희가 지금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현희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는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크게 한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 자, 뭐 때문이냐? 지금 전현희가 어디에 출마를 했냐면요. 민주당 최고위에 출마를 했어요. 민주당 최고위. 자, 그럼 결국에는 누구들한테 표 받아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극성 지지층, 즉 개딸들한테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이러니까 전현희가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서 어제 혼자 저렇게 소리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개딸들한테 표 받아서 최고위원 한번 해먹어 보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전현희가 그야말대로 쇼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도 보도를 보니까요. 실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진품을 확인했으며 수사가 내주 마무리 수순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좌파들이 그렇게 선전선동했었던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실제 실물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측 주장에 따르면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최재형한테 받았던 그대로 이걸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검찰이 사용 흔적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사용 흔적을 확인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동일성 검증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좌파들은 말할 겁니다. 그게 급백인 걸 어떻게 믿어? 서울의 소리가 영상에 공개했던 최재형이 주었던 그 명품 파우치가 실제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 파우치랑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얘기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온라인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백화점에서 디올 파우치를 구매합니다. 저도 새 제품이냐면 컨텐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내 지금 찍고 있으니까 영상으로. 제품 확인을 위해 파우치를 펼치자 버튼이 보이고 아래쪽 버튼에 붙은 투명 스티커가 반쯤 떼어진 모습입니다. 당시 매장 직원이 떨어진 스티커를 다시 붙이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버튼과 스티커 사이에 여러 개의 기포가 생긴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 측이 제출한 파우치와 서울의 소리가 제출한 원본 영상을 확대해 정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기포의 숫자와 모양, 스티커가 붙은 형태 등으로 볼 때 동일한 파우치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주장한 제품 일련 번호 확인도 시도했지만 디올 측으로부터 제품 고유 번호는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넘버를 제품에 새겨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 증거 분석을 끝낸 검찰은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자, 형님 들어보셨죠? 지금 검찰이 실제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사를 이어나갔는지, 그런 가운데서 실제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좌파들의 주장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지금 검증을 끝내놨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저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설마 이것도 못 믿을 겁니까? 네? 설마 이것도 조작했다 그럴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버튼입니다. 파우치 안에 있는 조그만 버튼이에요. 심지어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기포 모양, 기포 개수까지도 설마 조작했다고 말할 겁니까? 과연 좌파들이 얼마나 또 억지를 부릴지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전현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도 마찬가지로 언론들은요 똑같이 양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현희가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희가 마구잡이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또 이래요. 또 이래요. 그냥 양측이 싸웠다. KBS도 똑같고 SBS, TV조선, 채널A, MBN, JTBC, MBC까지 그냥 양측이 싸웠다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저는요, 한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싶으냐? 바로 정청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제 분명히 전현희가 먼저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오히려 전현희를 옹호해주고 있고 누구를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느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제 정청래가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관련된 영상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오전에 송석준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죠. 저한테 사과를 받아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발언권을 드리고 사과할 의향이 없으면 괜히 또한 분란의 소지가 있을 발언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의향을 묻는 겁니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시키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주하시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께는 사과하기 전까지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권한 남용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이미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싸움의 시작은 전현희가 만들어냈고 전현희가 지금 사실관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쇼를 벌인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정청래가 뭐 하는 겁니까? 전현희를 옹호해주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하며 발언권까지 주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린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그럼 도대체 정청래가 저렇게 송석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할 만큼 발언권을 주지 않을 만큼 송석준 의원이 잘못했냐? 라는 거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실제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제 송석준 의원이 전현희한테 어떤 발언을 했는지 간단하게 또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과연 이게 사과할 일인지 이게 과연 발언권까지 막을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챙겨안 들어가세요. 챙겨안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송석준 의원이 전현희를 향해서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라는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지금 정청래가 뭐 하는 겁니까? 송석준 의원에게 사과해라. 송석준 의원 발언권 제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현희의 말보다 송석준 의원의 말이 뭐가 더 잘못됐는지, 과연 이게 사과할 만한 일인지, 이게 과연 발언권 제한할 일인지 그야말로 정청래가 또 정청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송석준 의원은 왜 전현희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송석준은 지금 뭐라고 말한 겁니까? 전현희를 향해서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 관련돼서 전현희는요, 입을 꺼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할 만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 문건 때문이에요. 이 문건. 이걸 지금 그 어떤 언론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 8월 1일 날 만들어진 문건입니다. 자, 친구 여러분들, 이게 뭔 줄 아세요? 특검법이에요. 특검법. 이게 어떤 특검법이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보십시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금 누구한테 특검하는 겁니까? 권익위 특검 받으라는 겁니다. 권익위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사건 관련돼서 권익위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안 내려놓으니까 권익위 직무유기했다라고 지금 특검까지 발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대표 발의했습니까? 전현희가 대표 발의했잖아요. 전현희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전현희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누구도 특검 대상자입니까? 지금 전현희가 옹호했었던
권익위 간부도 특검 대상자예요. 이 사람도 수사받는 겁니다. 자기가 권익위를 향해서 특검 발의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망한 권익위 간부도 특검을 받게 생겼습니다. 수사받아야 된다고요. 자신이 수사받게 만들어놓은 법안을 발의해놓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다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요. 이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송석준 의원이 어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근데 정청래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진실을 싹 가려버린 채 마치 전현희가 잘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거를 네? 일개 유튜버인 저도 하는데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고요. 자, 무엇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전현희가 이런 특검을 발의한 게 언제입니까? 올해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현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그 권익위 간부 언제 사망했냐? 8월 8일 날 사망했습니다. 8월 8일. 시간 순서를 따져보면 전현희가 권익위와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이분이 사망하셨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분은 전현희가 이러한 특검법을 발의했던 걸 몰랐겠습니까? 실제 자신이 이 특검으로 인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겠어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정쟁화 될 수 있다는 걸 몰랐겠냐고요. 알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 좌파들에 따르면 정말 부담감을 준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심리적 압박을 준 사람은 누굴까요? 민주당 아닙니까? 전현희 아닙니까? 근데 자신들이 그러한 짓을 벌여놓고 누가 누굴 향해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굴 향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신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실제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전현희가 뭐 했다고요? 권익위를 향해서 특검법 발의했다고요. 그것도 언제? 8월 1일. 권익위 간부가 사망하기 전부터. 근데 이런 전현희가 이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다. 이와 관련돼서 정쟁화시킨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숨기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전현희의 8월 1일의 비밀을. 이 비밀 많이 알려주십시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실제 전현희가 8월 1일 날 권익위를 향해서 어떤 특검을 발의했는지 그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려주셔야지만 이 전현희가 얼마나 쇼를 벌였는지 얼마나 내로남불인지를 우리가 꼬집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 하는 겁니까? 정청래는 말도 안 되게 전현희의 편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지적한 송석준 의원을 향해서 사과해라, 발언권 제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진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왜곡한다고요. 저들은 숨긴다고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왜곡된 진실들, 숨기는 진실들. 이거 우리가 바로 잡고 끌어올리면요. 보여올 수 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가 이게 한두 번이냐고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정청래와 관련돼가지고 결국에는 정청래 어떻게 됐느냐? 고발당합니다. 실제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서민이가 민주당 정청래를 향해서 직권남용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정청래는 어떻게 고발이 됐느냐? 정청래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이 되는 거예요. 자, 어제도 보니까 정청래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 송석준을 향해서 국회법을 언급하더라고요. 뭐 국회법 145조 1항 2항을 의해서 경고한 바가 있다. 그래서 송석준 의원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발언권 제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청래는요. 국회법 공부 좀 하라고요. 제발. 제가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라고요. 왜냐? 국회법에는요.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느냐? 정청래 같은 사람이 갑질을 하지 못할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보여드렸어요. 국회법 146조, 147조.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7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개 써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2개 다 했잖아요. 2개 다 했잖아요. 정청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퇴장라고 말했던 사람이 정청래 아닙니까? 반성하고 오세요 라고 말했던 게 정청래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을 향해서도 퇴장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면 엄포를 놨던 게 정청래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게 있어요. 정청래가 실제 누구를 향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보시면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죠.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분명히 사과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사과하겠다고. 근데 정청래는 뭐라는 겁니까? 토달지 말고 사과하래요. 그냥 묻지도 마치지도 말고 대가리 받고 사과하라는 얘기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엄연히 정청래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몇 조 146조, 147조. 정청래 다 했어요. 모욕 발언 금지 있는데 모욕 발언 금지했고요. 발언 방해 금지 있는데 발언 방해 다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그렇게 좋아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정청래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고발당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한다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 거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사실관계 바로 잡혔죠? 어제 전현희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억지인지, 그리고 이 민주당 좌파들이 무엇을 왜곡하고 무엇을 숨기는지, 그런 가운데서 정청래가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벌이고 있는지 정리 쭉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만 알고 끝낼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이걸 전달해드려야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 얘네들이 지금 이거 정쟁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쟁화시키려고. 지금 실제 권익위 간부 사망상 관련돼서 민주당이 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셨겠지만 뭐 발의했다고요? 특검 발의했다고요. 특검. 또다시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정쟁화시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얘네들은요, 구조가 똑같다고요. 사람과 사건만 달라질 뿐 구조가 똑같다고요.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돼서 지금 또 뭐 끌어들이는 겁니까?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쟁화시키는 거라고요. 또다시 이들이 권익위 간부 사망상 관련돼서 정쟁화시킨다.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 또 끌어들이고 있고 대통령 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겨운 짓을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 문건 보여드렸습니다. 법안, 특검법 누가 발의했다고요? 전현희가 발의했다고요. 전현희가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누구도 수사 대상이라고요? 전현희가 얘기했던 권익위 간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정말 심리적 압박감을 누가 주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 물어보자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